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권에서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실 상환자의 연체율도 뛰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지방을 기반으로 한 중소건설사들의 부도와 폐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탄 국내 여행사들이 코로나 때 줄어든 인력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편의점의 매출 규모가 대형마트를 추월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세계그룹 내 편의점인 이마트24의 위상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중저신용자는 물론 성실 상환자까지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상승 중인데 이제는 경제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빚을 스스로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 조정에 손을 뻗는 차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9만 1,981명으로 올 상반기에만 지난 한 해 전체 신청자의 70%에 달하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기관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사와 대부업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카드론과 대부업권의 평균 금리가 15%대에 육박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중저신용자가 많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연체 기간별로 살펴보면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대상 신속 채무 조정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데 연체율 현황을 감안하면 이들이 연쇄적으로 프리 개인 워크아웃으로 옮겨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통상 채무 조정은 연체율의 후행 지표로 여겨지는데 올 상반기 5개 카드사의 연체율은 이미 1%를 넘었고 대부업권도 10%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실 상환자마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성실 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자는 2만 3,264명으로 연말까지 지난해 신청자 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고 연체율도 두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대출 규모는 계속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힘들어요. 소비가 줄잖아요. 그다음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순수출이 줄어요. 가계부채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보다는 대출 잔액 부실 규모 줄이기에 집중해 가계대출 건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중소건설사들의 부도와 폐업 건수가 올해 들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수주전에선 대형 건설사의 벽을 넘기 어려운데 서울과 지방 청약 시장이 점점 더 양극화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완판 소식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건설사들에겐 남의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곳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까지만 해도 부도난 업체 대부분은 지방건설사였는데
6월부턴 서울과 경기 전문건설업체 등 수도권 지역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폐업 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 또한 30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며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소건설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해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에서 주택 사업을 수주하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9,399가구로 2021년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지방 비중은 84%로 대부분의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장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약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들어서는 레미안 나그란데의 경우 지난 14일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 결과 2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비슷한 시기 부산과 대전에서 진행된 청약에선 각각 0.3대 1, 0.8대 1로 모집 정원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여행업계가 여행 비수기로 꼽히는 2분기에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낀 3분기 실적 전망도 밝은 상황인데요. 실적이 상승 기류를 탄 만큼 코로나 때 줄어든 인력 재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효준 기자입니다. 여행업계가 1분기에 이어 전통적으로 여행 비수기로 꼽히는 2분기에도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2분기 매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2.1%, 384.9% 증가한 824억 원, 390억 원으로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노랑풍선의 2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5% 증가한 181억 원을 기록했고 인터파크 트리플은 상반기 송출객이 12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2%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승 기류를 탄 여행업계의 성장세는 3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7, 8월 여름 휴가 시즌에 더해 추석 황금 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방한 단체 관광 해제로 인해 한중 항공 노선 역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과제는 인력난 해소입니다. 코로나 시기 다수의 인원이 감축된 영향이 컸고 여행업계의 저임금 기조 역시 인력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며 하나투어는 지난달 말 고객 응대 지연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각 여행사들은 대대적인 공개 채용을 발표하는 한편 임금 문제 개선을 약속하며 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턴 사원을 선발해 2주간 교육을 마치고 지난 14일 현업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는 올해 역대 최다 인원 수준의 인턴을 선발해 다방면의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인턴 사원들은 14일부터 10월 말까지 현업부서에 배치돼 업무 및 과제 수행, 평가를 거친 후에 11월 최종 입사할 예정입니다. 노랑풍선 역시 3년 만에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섰으며 모두투어는 7월 급여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8% 인상하고 개인별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단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올 상반기 편의점업계 매출 규모가 대형마트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백화점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두루 갖춘 신세계 그룹 내에서도 편의점 이마트24 입지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편의점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업태별 매출 구성비를 보면 편의점이 16.6%로 대형마트를 3.3%포인트 앞질렀습니다. 만년 3위를 유지하던 편의점은 2021년 처음으로 대형마트 매출 규모를 뛰어넘고 이제는 유통채널 1위 백화점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구매가 좀 작게 자주 하는 습성을 좀 바뀌고 있죠. 또 상품들 가격이 예전같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인들까지도 편의점을 더 자주 찾게 되는 거죠. 편의점 사업의 입지가 날로 높아지면서 신세계그룹 내 미운오리 취급을 받았던 이마트24의 위상도 100조로 탈바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마트24는 2014년 신세계그룹 품으로 들어온 후 적자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지난해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에 비해 이마트 할인점 영업이익은 매년 하락세입니다. 이마트24는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로 나선 만큼 공격적으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 1,050점에 달하던 점포는 현재 약 1,750개로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점포 수를 늘렸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해 와인 등 주류 카테고리를 강화한 것도 성장 배경으로 꼽힙니다. 2019년 편의점 업계 최초로 주류 특화 매장을 연 이마트24는 현재 4,600개까지 매장을 확대했습니다. 편의점 사업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이용객도 늘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는 지난 6월 그룹의 통합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론칭하고 유료 회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신세계는 이마트24 등과 연계해 신세계 유니버스 멤버십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2차 전지주 급등에 이어 이번에는 초전도체 테마주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테마주 열풍이 거세지자 당국은 연일 투자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테마주 종목의 주요 주주들이 지분 매각 행렬에 나서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변수 악화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세를 보였지만 초전도체 테마주는 나홀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남은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월 말 3,000원 안팎 기던 서남의 주가는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최대주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는 서남 지분 전량 매도에 나섰습니다. 주요 임원진들도 보유 지분 팔기에 분주합니다. 서남이 초전도체 테마주로 엮이며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틈타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초전도체 테마주로 불리는 덕성과 원익 EMP, 신성 델타테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급등에 주요 주주들은 약속이나 한 듯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테마주 열풍에 편승한 주요 주주의 한탕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현재의 주가 상태가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사정에 대해서 비교적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내부자 거래 규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상장사 주요 주주와 임원들은 주식 대량 매도 시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K조선이 5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7월 수주 1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는 고부가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로 1위 구치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K조선이 7월 한 달 수주한 배는 29척, 전체의 44%로 5개월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34%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16,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 수주건이 7월 우리나라 수주 점유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K조선은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과 같은 고부가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116척, 152억 6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96.9%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총 25척, 63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66%를 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조선업체들이 연간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 선별 수주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LNG라든가 우리항 고객사에서 일부 발주 나오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하나오션은 하반기 수주에 더욱 힘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오션은 올해 LNG 운반석 5척, 특수선 4척 등 14억 7천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21%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어 폭스바겐에도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세계 전동화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현대모비스는 연구개발 인력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 팩에 전장품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합친 완제품입니다. 고용량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은 전동화 차량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조 원대로 추정되는 전동화 핵심 부품 BSA를 수주했습니다. 이 부품은 앞으로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올해 스페인 폭스바겐 공장 인근에 신규 거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공사를 시작한 인도네시아 거점과 현대차 그룹 애틀란타 조지아 전동화 신공장 등에 이어 7번째 전동화 신규 거점입니다. 이번 수주로 폭스바겐 그룹 내 다른 브랜드로 공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4종에도 사시 모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샤시는 차체 하부에 조립되는 조향, 제동, 현가 등의 부품을 아우르는 말로 샤시 모듈은 이들 장치를 프레임을 중심으로 결합한 대단위 부품 조합을 뜻합니다. 대단위 모듈의 해외 수주는 미국 스텔란티스 지프에 이어 이번이 2번째. 업계에선 20년 이상 쌓아온 현대모비스의 모듈 시스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가 선정한 글로벌 부품사 6위에 오르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핵심 부품 수주 실적은 현대와 기아를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로부터 총 27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목표 수주액인 53억 6천만 달러의 51%에 이릅니다. 현대모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난과 물류 위기 속에서도 전동화 혁신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2분기 현대모비스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고 국내외 연구개발 인력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Hyundai will continue to develop a wide range of products for electrification, autonomous driving, and connectivity, all competitive in both price and quality. 현대모비스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을 지속해 혁신 기술력을 갖춘 부품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기후위기와 함께 엘니뇨가 찾아오면서 올여름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에어컨 등 냉방을 위한 전력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폭염이 심한 나라들의 전력 사용 줄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올여름 폭염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미국 폭염을 알아보면은 6월 15일서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텍사스 휴스턴 같은 경우는 46도가 넘었고요. 브란스빌과 코퍼스 크리스티의 경우 49도를 기록을 하면서 텍사스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었죠. 그런데 텍사스만 아니라 미국 남부 지역인 루이지애나라든가 플로리다 지역도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7월 들어 폭염 지역은 남부만 아니라 서부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7월 14일 남서부 16개 주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미국 인구 3분의 1이 넘는 약 1억 1,130만 명이 폭염 영향권 아래 속하게 되는 것이죠.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110년 만에 기록을 깨고 53.3도를 기록을 했고요.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역대 최장기간 초열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저 기온이 8일째 32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고요. 낮 최고 기온도 43도를 넘는 날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지요. 예, 지금 유럽과 미국의 폭염도 심각한 상태인데 아시아의 인도와 중국의 폭염도 심각한 상태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서부터 아주 폭염이 극심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도 122년 만에 이상 폭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후 7월까지 지속적으로 폭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7월에 이르도록 평년보다 강력한 폭염이 지금 발생 중에 있습니다. 뭄바이 등 대도시의 기온이 45도에 이르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도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은 선풍기나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서 더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6월부터 폭염이 심각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수도 베이징에서는 6월 24일부터 최고 기온이 사흘 연속 40도를 넘었고요. 인접한 허베이성, 허난성, 산둥성, 내몽고 자치구, 텐진에서는 4단계 고온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베이징 경우는 22일에 41.1도까지 치솟으면서 6월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뜨거웠고요. 텐진도 23일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허베이성의 많은 도시들도 41도에서 42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폭염은 7월까지 이어지면서 베이징이라든가 텐진이라든가 허베이성, 산둥성,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이상의 고온일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43개 지역에 고온경보가 발령됐고요. 중국 기상국은 7월 말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양쯔강 남부 지역과 신장 지역, 간수성, 내몽고 서부 등에서 35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신장과 내몽고 서부 지역은 최고 41도에서 4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냉방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염이 심한 나라들은 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최근에 폭염이 아주 극심한 지역의 공통점이 가뭄도 아주 심하다는 건데요. 예. 가뭄으로 인해서 수력 발전이 제한되는 데다가 일정 기온 이상 상승할 경우 원자력 가동이나 발전소 가동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극심한 폭염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전력난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7월에만 수차례 전력 사용량 기록을 경신한 미국 텍사스주는 주민에게 절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전기 신뢰성 위원회에 따르면 7월 18일 텍사스주의 비공식 전력 사용량은 82,539메가와트시로 7월 달에만 벌써 최고 전력 사용량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최고 전력 사용량은 2022년 7월 20일에 8148메가와트시였다고 하지요. 전기원의 폭염으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강제 절전이라든가 블랙아웃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절전운동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약한 인도나 중국의 경우에 전력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생산량이 산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2022년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다시 발생했던 2022년 사태도록 많은 지방 도시들에게 전력 사용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선 같은 경우는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력 소비가 많은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업체의 생산시설 가동을 한밤중에만 하도록 했고요.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만 가동을 해야만 합니다. 또 저장성도 7,000개 업체의 전력 사용량이 적은 평일, 야간, 그리고 휴일에만 생산 라인을 가동하라고 지시를 했죠. 중국 전력기업 연합회는 올여름 전력 피크 기간에 전국적으로 2만에서 3만 메가와트시 정도의 전력이 공급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냉방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인 21만 1,200메가와트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전력난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석탄 화력을 늘리고 있는데요. 인도의 석탄 화력은 전력 생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인도 전력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 15곳의 가동률을 100%로 높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도 철도 당국은 석탄을 수송하기 위해서 7월까지 총 1,200편의 여객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석탄 재고량 부족의 위험 때문에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2031년에서 2032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17에서 28기가와트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나쁜 물질인 석탄 발전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은 가장 폭염이 심한 나라들의 전력 사용 줄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부친 고 윤기준 교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중으로 3일장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당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 처음으로 수입 유경계 종란이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닭고기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유경계 종란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사태와 관련해 감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이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2차 전지 개발 제조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전직 간부급 직원 정모 씨가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 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등 충청 이남에는 6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대기순환이 원활해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2도, 대구와 제주 30도, 부산은 29도 보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전국 많은 곳에서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24도, 청주 25도, 춘천은 22도로 아침을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수원 32도, 대전 31도로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21도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속초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23도, 부산 24도, 제주는 26도로 후덥지근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대구와 제주는 30도입니다. 절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에서 최대 3.5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